이헌은 조선에서 가장 번화한 종로에서 지영과 데이트를 했다. 이헌 왕은 누구보다도 차분한 표정으로 사신들을 맞이했다. 연지영은 테이블 위의 음식과 음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오늘 모든 요리는 내가 책임지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손끝은 긴장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특히 술에 대한 주의는 각별했다. 사신들에게 내어지는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위신을 상징하는 국가의 명예를 걸린 상징물이었다. 강목주의 음모는 궁중 주방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청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된 신선한 재료들을 모조리 망가뜨려 주방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연지영과 다른 어주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주방에는 청나라 사신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를 차릴 만한 재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주방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어주들의 손길은 허공을 맴돌며 절망적인 한숨만 내뱉었다. 사신들의 방문은 조선의 명예를 걸린 중대한 순간이었기에 이 위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가의 체면을 위협하는 재앙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헌 왕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어깨에는 방금 사냥한 사슴 한 마리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사슴으로 사신들을 위한 연회를 준비하라. 연지영은 사슴고기를 내려다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신선하고 귀한 사슴고기는 이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구원의 열쇠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감사드립니다. 폐하. 과거의 일은 모두 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으며 그 순간 왕의 입가에도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찰나 궁전 전체에 기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퍼져나갔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않은 약속과 미묘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마치 운명의 실이 그들을 단단히 묶는 듯했다. 사슴은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다. 연지영은 고기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요리의 전 과정이 생생히 펼쳐졌다. 곧이어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남은 채소는 모두 썰고 뼈를 분리해 국물을 우려내라. 가죽은 깨끗이 씻어 구워야 한다. 오늘은 단 한 명도 실수할 수 없다. 내 지시를 철저히 따르라. 그녀의 목소리는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단호하고 강렬했다. 어주들은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더 이상 불평할 틈도 없이 손을 바삐 움직였다. 연지영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빛났다. 연지영이 사슴고기로 준비한 요리가 드디어 사신들 앞에 올려졌다. 사신들은 첫 입을 맛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의와 황홀함이 뒤섞였다. 이런 맛은 생전 처음이요. 조선의 요리가 이토록 정교하고 깊은 풍미를 지닐 줄이야. 한 사신이 감탄하며 말했다. 다른 사신들도 차례로 요리를 맛보며 연신 찬사를 쏟아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요리는 드물다. 조선의 솜씨는 가히 천하제일이라 할 만하다. 연지영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조선의 명예는 그녀의 손끝에서 빛나고 있었다. 수라간의 불꽃은 그녀의 결단력으로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이헌 왕은 맛있는 요리를 음미하며 연지영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호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연회가 끝난 후 이헌은 연지영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청나라 사신들을 감복시켰으니 원하는 어떤 선물을 내려주마. 조선의 요리가 천하제일임을 증명한 너의 공을 치하한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담하게 청했다. 폐하, 신은 궁을 나가 조선에서 가장 번화한 종로시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헌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조건을 붙였다. 좋다. 하지만 나도 너와 함께 출궁하여 백성들의 삶을 보고 싶다. 궁성 밖 세상이 어떤지 함께 탐험해보자. 연지영은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헌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묘한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다. 다음 날 아침, 연지영은 대전상궁 최마림의 도움으로 고운 귀족 아가씨의 복장을 갖추었다. 섬세한 비단 한복과 은은한 장신구가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현과 함께 그녀는 이른 새벽 꿈을 나섰다.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외출은 강목주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광분했다. 어떻게 감히,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강목주는 늘 자신이 이현의 마음을 독차지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자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역이라 여겼다. 하지만 연지영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맹세했다. 연지영,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한편 종로시장에 도착한 연지영과 이현은 활기찬 거리를 거닐었다. 연지영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시장의 이곳저곳을 탐험했다. 색색의 비단, 향기로운 떡, 반짝이는 장신구들이 가득한 시장은 그녀의 눈을 황홀하게 물들였다. 이런 풍경을 직접 볼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시장의 생동감은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궁궐의 답답한 벽을 벗어난 자유는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현은 한 발짝 뒤에서 그녀의 활기찬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소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떠올랐다. 폭군으로 불리던 그의 가슴 속에서 낯선 떨림이 일렁였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인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연지영의 생기 넘치는 웃음과 자유로운 몸짓은 그의 마음을 미묘하게 흔들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유난히 선명했고 이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그들의 종로 거리 산책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연지영은 분명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 그녀에게 냉담했던 이현이 갑작스럽게 술에 취해 그녀에게 입을 맞췄으니 어느 여인이 놀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거부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지영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품고 살아왔고 어쩌면 그 상처가 이현의 고독한 내면과 묘하게 공명하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연민과 공감을 싹 틔웠을지도 모른다. 연민과 공감은 사랑과는 다른 감정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연인들 사이에서 싹트는 씨앗이 아니던가? 그 씨앗은 때로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꽃을 피운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이현은 소문처럼 잔혹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에 깃든 상처와 고통을 들여다본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가 보일 것이다. 연지영은 분명 이현에 숨겨진 온화함에 끌렸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로 기울어 있었고 그 키스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그들을 하나로 묶은 순간이었다. 그 짧은 순간 궁전의 등불 아래에서 그들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었고 그 리듬은 서로의 숨결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강목주였다. 그녀는 이현이 연지영에게 보이는 섬세한 관심에 질투의 불길을 태웠다.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미묘한 친밀감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강목주의 질투는 오히려 이현과 연지영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강목주가 이현을 자극해 그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마다 연지영은 요리를 준비하며 그의 마음을 달랬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된장국,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진솔한 고백은 이현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연민과 애정이 싹텄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요리 이상의 것으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강목주의 음모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녀가 끼어들수록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런 불안정한 사랑 이야기가 잔잔한 로맨스보다 훨씬 더 짜릿하지 않은가?
강목주가 이헌을 자극하려 약을 쓰거나 계략을 꾸밀 때마다 연지영은 요리로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럴수록 그들의 이야기는 깊이를 더했고 강목주는 점점 이헌의 신뢰를 잃어갔다. 그녀의 질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되었고 그 독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으며 점점 더 그녀를 몰아붙였다. 한편 이헌이 절망적으로 찾아 헤매던 사초의 행방이 마침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이장균에게 비밀리에 그것을 찾도록 명령했고 이장균은 결국 사초를 찾아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장균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헌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이헌이 말했듯 이장균은 대부분의 군사 장교들보다 뛰어난 무공을 지닌 자였다. 그런 그가 이렇게 쉽게 당했다는 것은 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단순한 암살 이상의 비밀이 숨어있을 터였다. 실제 역사에서 이장균은 이장곤으로 유배지에서 탈출해 정육점 딸과 결혼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어떻게 각색될지 기대된다. 기록에 따르면 이헌의 어머니는 독살당했다. 앞선 에피소드에서 대왕대비가 강목주와 손잡고 이헌을 광기로 몰아넣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듯 보였다. 사초는 이 음모의 핵심 도구였다. 그들은 사초를 이용해 이헌을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광기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렇다면 이장균은 왜 암살을 당한 척하며 사초와 함께 사라졌을까? 아마도 그는 사초의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이헌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 내용을 보았다면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이장균은 암살당한 척하며 비밀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사초를 위조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이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했을 것이다. 과연 이장균은 다시 나타나 이헌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인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영화 초반에 이헌을 공격한 암살자는 다름 아닌 공길이었다. 이헌은 공길을 자신의 동료로 믿고 배후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런 배신이라니? 공길이 이헌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명확한 장면은 없지만 그와 이헌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었다. 또한 공길이 연지영을 구하는 장면도 있었다. 그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결말에서 또 다른 반전을 일으킬 복잡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원작에서 공길은 연지영과 이헌의 충실한 동맹이었다. 영화 역시 비슷한 흐름을 따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굴록이었다. 이 책은 시간 여행의 비밀을 품고 있으며 결말을 예고하는 열쇠였다. 이번 에피소드는 만굴록의 비밀을 일부 드러냈다. 이헌은 자신의 일기를 만굴록이라 이름 지었다. 처음에는 요리책으로 여겨졌던 이 책은 사실 그의 개인적인 기록이었다. 연지영이 조선으로 돌아오기 전 여러 본 책도 만굴록이었으며 회상 장면에서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저자는 이헌이었다. 이헌은 예리한 미각뿐 아니라 회화와 글쓰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 그는 연지영이 요리대회에서 승리한 순간을 된장국 그림으로 남겼다. 만굴록의 내용은 마치 연애 편지처럼 읽혔다. 그대의 얼굴은 한상 가득한 음식보다 더 반갑다. 이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는 그대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내게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이 만굴록은 그리움을 뜻한다.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지영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찼다. 연지영이 만든 요리는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 기록은 만굴록의 페이지마다 생생히 채워졌다.